제일 첫 번째는 대역폭이에요. 대역폭. 여러분들 요즘 SNS를 쓰다 보면 점차로 텍스트에서 사진이나 영상 쪽으로, 즉 용량이 많이 차지하는 컨텐츠 쪽을 여러분들이 슬슬 선호한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스마트폰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영화를 막 주고받는 시대에, 또 영화를 실제 보는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휴대폰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크의 밴드위드라는 이 대역폭이 충분히 그러한 여러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만큼 넓어야 돼요. 지금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각 가정에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PC에 접속되어 있는 선은 우리가 얘기하는 고속도로망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손에 놓여져 있는 이 스마트폰에 연결되어 있는 대역폭은 고속도로망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게 되면 끊김 현상도 생기고요. 화질도 그렇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압축을 많이 해줘야 되니까. 큰 비디오 용량의 파일을 압축을 많이 해서 그 적은 대역폭을 통해서 그 정보가 가게 하려면 화질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망은 3세대 통신망입니다. 특히 이동통신 중심으로 놓고 보면 3세대예요. 근데 드디어 이제 유럽 쪽에는 이미 4세대에 대한 그 서비스들이 전개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올 하반기에 이제 4세대로 이동통신망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손에 지금보다도 최소 50배에서 100배나 더 넓은 대역폭이 주어지게 돼요. 텍스트를 주로 주고받았다면 향후에는 영상이 그 자리를 차지할 거예요. 실시간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냈다면 앞으로는 아예 그거를 사진이 아니라 비디오로 찍어서 보낼 겁니다. 그리고 방송 컨텐츠들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이런 TV 특강 같은 유익한 프로그램도 압축 없이 정말 고화질 HD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바로 눈앞에 와 있어요. 기술의 진화는 SNS의 활용을 더 똑똑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또 다른 것은요. 뭐 이런 스마트 기기겠죠. 스마트폰은 뭐 올 하반기에 거의 2천만 대 또는 2,500만 대 그 정도로 가게 되면 2명 중에 한 사람은 스마트폰을 쓰게 되는 그런 시대. 더 이상 스마트폰이 소수의 전용물이 아닌, 젊은 사람들만 가지고 노는 게 아닌 그런 보편적인 폰이 돼간다는 얘기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 텔레비전 보시면서 지금 저 SNS는 또는 스마트폰은 저거는 젊은 사람들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접속을 하고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페이지를 찾아볼 수 있는 정도의 능력만 있다면 충분히 스마트폰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제 어버이날이 지났고요. 내년 어버이날에는 나도 스마트폰 좀 사도 이렇게 말씀하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기기들이 진화하게 되죠. 기기가 진화하는 그 끝 지점에는 안방의 텔레비전도 예외는 아니에요. 지금 TV는 어디까지 와 있냐면 IPTV까지 와 있어요. IPTV. IP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TV에서 하지 못했던 기능들을 하기 시작을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다시 보기 서비스. 즉,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다시 볼 수 있는 재미. 그런데 IPTV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IPTV를 서비스하는 사람, 이제 제가 계속 1, 2, 3, 4강을 통틀어서 플랫폼 사업자라고 해요. 플랫폼. 큰 시장을 제공하는 사람 같이. 즉, 컨텐츠를 다 모아온 컨텐츠를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업자들을 플랫폼 사업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IPTV 사업자들이 통신 3사가 IPTV 사업자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이 제한된 플랫폼입니다. 막혀있는 플랫폼이에요. 전문적으로는 월드 가든이라 그래요. 월드 가든. 즉 벽에 있어서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 그 속에 있는 정원이다. 지금 IPTV는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선택한 메뉴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스파게티 먹으러 가서 난 짜장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IPTV 사업자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그 서비스를 받게 되면 그 사업자가 제공하는 메뉴만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진화합니다. 그래서 요즘 광고에서 나오는 스마트 TV로 진화하게 되면 완전히 오픈된 메뉴를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어요. 네. 메뉴는 여러분들이 고르는 거예요. 메뉴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있어요. 굳이 국내에만 국한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스마트 TV예요. 그렇게 되면 아마 TV를 켰을 때 메뉴가 크게 두 가지로 나올 수도 있죠. 몇 가지 더 있겠지만 이렇게 아이콘들이 딱딱 뜰 겁니다. TV 화면에. 텔레비전 보기 아이콘이 있겠죠. 그죠? 가장 그게 주된 거니까. 그 다음에 옆에 SNS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그죠?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유로운 소통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텔레비전을 바보 상자로 부르지 마세요. TV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이제는 정말 스마트 TV, 똑똑한 TV라고 불러도 돼요. 충분히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시청자일 뿐이에요. 이용자일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핵심은 이용자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이용자예요. 어떤 다른 기술이 변화하고 시장이 변화해도 역시 미디어 환경의 변화, 또 SNS의 미래, 이 모든 것의 키워드는 시청자에서 찾아야 돼요. 이용자에서 찾아야 되고 소비자에서 찾아야 됩니다. 사람이 변화하기 시작해요. 똑똑하게 변화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더 이상 우리는 그냥 수동적인 제공되는 상품을 그냥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자기가 직접 상당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기가 직접 메시지를 생산하고 그런 메시지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하는 그런 메시지의 중심에, 소비자로서의 선택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판단의 중심으로서, 행동의 중심으로서 소비자들이 거듭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사실은 미디어 환경의 핵심이에요. 보세요. 지금은 방송은 제작을 하고 편성을 합니다. 편성은 며칠, 몇 시에 어떤 프로그램을 소비자들한테, 시청자들한테 내보내겠다는 게 편성이죠. 사실 우리는 그 편성권에 의해서 오랫동안 이끌려 왔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유명했던 드라마들, 그런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막 현관에서 막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이렇게 뛰어들어갔던 그런 경험들 뭐 한두 번은 있으실 겁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 찾기 쉽지 않아요. 왜? 아무 때나 자기가 편한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단말기를 통해서 원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선택의 중심이 이제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런 SNS의 강점은 곧 단점도 될 수 있어요. 동전의 앞뒷면 같습니다. 제 경험을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한 몇 주 전이 되네요. 제가 보통 자기 전에 뭐 약간의 습관처럼 하는 게 스마트폰에서 SNS 중에 하나인 서비스를 켜놓고 어떤 글들이 올라왔느냐를 이렇게 좀 살펴봐요. 그날 어떤 메시지가 왔냐면 내가 오늘 낮에 택시 강도를 만났다. 정말 큰일 날 뻔한 위기를 겪었는데 1차선에서 옆에 차들이 있는데도 가까스로 탈출했다. 그 택시의 넘버는 이렇다.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죠? 혹시 본 사람 있나요? 직접 그거를? 네, 한 사람
네, 두 사람. 오케이.